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난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5달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렵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씨와 한 달간 40차례 연락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된 건 그해 10월부터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이듬해 말 주범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김 여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미래에셋 계좌는 자신이 직접 거래했다고 답했지만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두 번째 질문지를 보냈지만 답변은 1년 뒤에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수차례 재촉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대면 조사는 고발 4년 3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조사했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출장 조사를 주도한 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윤 대통령 총장 시절 대변인이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두고 용산과 갈등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출장 조사가 충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김 여사가 10년 전 일이라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올백대는 거쳤던 수사심의위를 하지 않은 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목사님, 스님, 원장님, 선생님 같은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통정매매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은 정확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 10여 년 전의 일이라 대부분의 것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가 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직접 2건의 매도 주문을 했고 이 주식을 주가 조작 세력이 사들였는데 이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게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대화를 했냐, 권오수와 통정 매매한 기억이 없다 등으로 진술했다며 10년 전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간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의사 연락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범행을 목적으로 연락했다는 뜻의 법률 용어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 간 통정매매 공모에 정황이 있었다는 건 검찰도 확인했다는 건데 최 부장검사는 10월 28일 거래 부분이 가장 고민돼 오래 쳐다본 부분이라면서도 둘 사이에 주가 조작을 공모한 대화가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주가 조작 공범들의 진술을 봐도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팔라고 하면 파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 김 여사가 조작 사실을 몰랐을 경우의 수를 깰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증거와 법리로만 판단하고 싶은데 수심위를 열게 되면 아무래도 밖의 의견들에 대해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공정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심위 대신 자체적으로 연 이른바 레드팀 회의에 대해서는 내부에 증권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재검토할 의향도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저희 결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주가 조작 공범들 진술입니다. 김 여사는 아는 게 없지. 권오수가 팔아라 하면 팔았을 것. 김 여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원오브 데미지. 김 여사가 단순 계좌주 정도였다고
검찰이 공범들 진술로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드러난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는 도피 중 편지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썼습니다. 공범들 가운데 김 여사만 빠지고 나머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검찰은 솔직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다면서도 김 씨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몰랐을 거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김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등을 묶어 BP 패밀리로 불렀습니다. 한 배를 탔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BP 패밀리가 뭔지 솔직히 모르겠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건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주포 이모 씨와 김 여사의 돈 거래 성격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던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예전 수사팀은 주가 조작 도중 발생한 손실 보상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와 이 씨 모두 손실 보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면서도 어떤 명목으로 오간 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아이디어로 나온 물음표인데 허점이 많다며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10억 원이 든 계좌를 이 씨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전문성 없는 일반 투자자에 가깝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투자로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씨 9억 원, 모두 23억 원을 벌었다는 한국거래소 보고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시기에 벗어난 기간도 있고 주가 조작과 정상적 매매가 뒤섞였다며 얼마를 벌었는지 산정하기도 어렵고 검찰 수사 범위도 아니라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